12월 1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68,700원 전일 대비해서 200원 정도 떨어져 있고요. 0.29% 마이너스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숨가쁘게 올라왔습니다. 11월달, 12월달 오늘 18일까지 쭉 상승을 해왔습니다. 피곤하겠죠? 등산을 해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쭉 계속 오를 수만 없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죠. 최대값 72,500원 대비해서 오늘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해 있는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한 5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미실현 손익이죠. 사이버머니입니다. 아직 실현한 게 아니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시던 분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상승만 하는 주식, 하락만 하는 주식은 없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3전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우상향 해오고 있습니다. 잘 우상향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요 며칠 사이에 발생을 한 거죠. 12월 14일을 기점으로 이전 주주님들께서는 3전 주식을 보유만 하고 계셨다면 단 한 명도 손실을 내고 계시는 분이 없으세요. 중간에 팔았다 샀다 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중장기로 모아 오시면서 보유만 하셨으면 여기 들어왔든 언제 들어왔든 모든 3전 주주님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발생한 그 문제가 뭐냐? 이 14일을 기점으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대 꼭지 72,500원을 찍었어요. 이때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죠. 72,500원에.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을 내고 계시는 거죠. 100만원 투자를 하셨으면 5만원 정도, 1000만원 투자를 하셨으면 50만원 정도. 현재로서는 그게 최악의 손실인 거고 그보다 더한 손실은 없죠. 그 최대의 손실이 꼴랑 5%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요 한 4일 사이에 이 행보 구간에 벌써 많은 고민과 번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지난 방송에 한 댓글의 대댓글로 달린 글들인데요. 나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신 글들이고 그냥 또 제가 넘어갈 수는 없죠. 이분은 71,800원에 150주 들어가셨고 또 이분은 71,000원에 2,000주 많이 들어가셨네요. 2,000주면 71,000원이니까 거의 1억 5천 가까이를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알아 누우셨어요. 큰 돈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시면서 하루 이틀 손실 보고 계시다고 알아 눕는 것도 넌센스기도 합니다. 또 미투입니다. 유유 그냥 기다려야죠. 크크. 자, 이런 댓글들이 달렸고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런 하락도 아니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을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는 역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3월 최소값 34,900원을 찍었을 때 이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정말 지옥의 시간을 보내셨겠죠.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가치를 믿고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변수일 뿐이다. 용기를 내서 추매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이 위기를 보내신 분들이 진짜 강성이시죠. 저도 이때는 손실이 마이너스 4천 정도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상향에 와서 지금은 어쨌든 최대가 72,500원을 찍었으니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 하루 이틀 사이로 알아 누워 계실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고민, 번뇌를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액션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뿐이죠. 손절, 보유, 추매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세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매는 또 성격이 좀 다르죠. 추매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이고 바겐 세일이고 어쨌든 추후로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판단과 용기를 가진 분입니다. 이미 중장기 가치 투자자이신 거죠.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만에 5% 정도 하락했다고 고민하시고 일이 손에 안 잡히시는 분들은 자신의 투자 판단보다는 솔직히 시류에 휩쓸리고 또 들리는 소리에 귀가 얇아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들어오신 분일 뿐 아직은 투자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본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럴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 손절과 보유
둘 뿐인 거죠. 결국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제가 바로 그저께 방송에서도 백신 개발, 시장 회복, 화폐 유동성 등을 들어서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JP모건에서는 2021년 한국 증시 전망을 코스피 지수를 3200까지 설정을 했고요. 여기 메모리 턴어라운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시티, 골드만, 노무라에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에서는 한국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국내 증시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코스피 지수를 3000까지는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등 모두 다 3000선을 전망하고 있죠. 한국은 구조적 성장주와 수출주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 것. 그래도 많이 불안하시면 공부 더 하시고요. 오늘은 이 문장 하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구조적 성장주와 수출주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주, 수출주가 뭔지는 아실 거고 코스피의 상승 KRX 한번 봐볼까요? (2020년 12월 17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1900조 정도가 되네요. 12월 18일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 435조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56조 4,500억, 합이 500조 가량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1900조 중에 500조, 4분의 1이 넘죠.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없이는 코스피의 상승도 없는 겁니다. 쩔 필요 없죠.